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철저한 재미 위주로 막장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지만 지루한 책은 싫은 분들을 위한 책, 연휴 동안 술술 읽기 좋은 책, 그런 책들을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왜 굳이 막장 드라마를 언급했냐면요, 막장 드라마 비하가 아니고 막장 드라마가 왜 시청률이 높겠어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보는 건 다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만 소재가 조금 자극적일 뿐, 오늘 소개할 책들에는 각종 거짓과 시기, 질투, 권모술수, 치정, 유혹이 난무하고 속내가 아주 노골적이고 세속적이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한 명씩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정말 한 번에 쭉 다 읽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이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책은 마지막 페리시 부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엠버는 다른 사람에게 하찮은 대접을 받으면서 무시당하는 데에 진절머리가 난 여자입니다.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더 나아질 게 없는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엠버는 우연히 기사에서 국제개발회사를 운영하는 잭슨 페리시에 대한 글을 보고 그를 표적으로 삼아서 자신의 남자로 만들어서 돈과 권력을 얻고 결혼까지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잭슨 페리시는 이미 결혼을 했고 데프니 페리시라는 어여쁜 부인과 두 딸까지 있는 남자였습니다. 잭슨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일단 엠버는 그의 부인인 데프니에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데프니에게는 낭포성 섬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그녀가 매우 사랑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데프니는 여동생의 사망 이후 줄리스 스마일이라는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을 위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데프니와 접점을 만들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엠버는 자신에게도 낭포성 섬유증으로 사망한 여동생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줄리스 스마일 재단의 일을 돕고 싶다는 명목으로 데프니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페리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행사를 치르고 그들과 친해지고 데프니의 마음을 얻게 된 엠버는 데프니를 이용해서 잭슨의 비서로 일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잭슨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잭슨은 계획대로 엠버에게 넘어갔고 둘의 관계는 점점 추잡스럽게 깊어져요. 그리고 엠버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잭슨에게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엠버의 입장에서 쓰여진 일부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201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입소문을 제법 타서 저도 사서 읽게 되었던 책인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꽤 있는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이런 치정극으로 그러니까 노래로 따지자면 뽕기 있는 이런 재밌는 소설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엠버가 잭슨이랑 결혼하려고 막 혼자 머리를 쓰면서 데프니를 속이는 과정이 되게 재미가 있거든요. 드라마로 치자면 악녀인 엠버가 나중에 정체가 들통이 나고 혼쭐 나게 될 걸 아니까 그 전에 속이려고 빌드업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웃긴데, 그리고 막 각장이 끝날 때마다 엠버가 혼자서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씩 미소 지으면서 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군. 이제 곧 세상은 내 거야. 저 멍청한 데프니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은 말들이 되게 웃겨요. 2부에서는 데프니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데프니가 과거 잭슨과 만나서 결혼하던 때의 이야기부터 엠버가 그녀의 삶에 나타나 함께한 시간들이 그려지거든요. 완벽한 남편인 줄로만 알았던 잭슨의 정체가 까발려지는 이 부분이 완전 반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뒷부분의 내용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명이라고 해요. 미국의 자매 작가인 린 콘스탄틴과 발레리 콘스탄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명이고, 이 작품도 공동 집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2017년에 리즈 위더스푼 북클럽 선정도서로 인기를 끌었었고, 이후에 작가들이 몇 작품을 더 집필했는데 한국에서 출간된 책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익명 작가입니다. 당신의 소설을 훔치겠습니다. 그 인생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네. 모든 것을 가진 스타 작가와 재능 없는 작가 지망생. 이 책 표지의 문구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대강 오시죠? 소설의 주인공 플로렌스 데로는 현재 출판사의 편집 보조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플로리다 시골에서 나름 공부도 잘했고 언젠가는 특별한 누군가가 될 것을 꿈꾸던 소녀였지만 뉴욕으로 와서 지극히 평범한 자신을 깨닫고 자존감이 박살나고 있던 플로렌스였는데요. 어느 날 출판사의 편집장인 사이먼과 우연히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자신의 소설 출간을 목적으로 그를 협박하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맙니다. 이 소설의 세계관에서는 모드 딕슨이라는 익명 작가가 아주 핫한데요. 이 작가는 성별도, 나이도, 본명도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작가이고 미시시피 폭스트롯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스타 작가가 됐습니다. 문장과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독자들뿐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작가인데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자신이 쓴 소설을 출판사에 보내고 있던 플로렌스에게 어느 날 그 모드 딕슨으로부터 보조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드 딕슨의 출판 에이전시 담당자 그레타로부터 연락을 받죠. 존경하던 베스트셀러 작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작가의 에이전트와 관계를 틀 수 있는 그 기회를 플로렌스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당장 짐을 싸서 외진 곳에 있는 모드 딕슨의 집으로 가요. 모드 딕슨의 정체는 헬렌 윌콕스라는 여자고 굉장히 괴짜 같고 자기 멋대로에다가 꼴초고 성격이 급하고 어딘가 굉장히 수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메일 답신, 영수증 처리, 손으로 쓴 원고를 타이핑하는 등의 잡무를 떠맡게 되지만 헬렌이 존경하는 대작가이기에 순순히 그녀의 지시에 따릅니다. 사람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작업실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고 이웃집 개가 마당에 들어오는 것에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한 면이 많던 헬렌에게 어느 날 경찰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교통 딱지 때문이라고 헬렌은 말하지만 경찰이 다녀간 이후 갑자기 차기작품 구상을 위해서 모로코로 떠나겠다고 해요. 모로코에 있는 시골 세맛에서 머무르기로 한 둘은 위험한 해안도로로 차를 몰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한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플로렌스는 필름이 끊기고 다음날 병원에서 부상을 입은 채 깨어나게 됩니다. 전날 해안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서 바다에 떨어진 걸 우연히 한 어부가 보고 차 안에 있던 플로렌스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형사와 의료진들이 그녀를 플로렌스가 아니라 헬렌 윌콕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모로코에 여행을 온 순간부터 헬렌이 자신의 여권과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플로렌스에게 맡겼거든요. 그리고 어부가 그녀를 구조할 당시에 차에는 플로렌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플로렌스는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헬렌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죄를 받게 될까봐, 그리고 어차피 헬렌이 모드 딕슨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에이전시의 그레타와 자신 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헬렌이 되어서 모드 딕슨의 명예를 가로채기로 합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그날부터 헬렌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날 식당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을 들은 모로코의 형사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렌스는 섣불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정해진 일정대로 모로코에 머무르다 가기로 해요. 그 과정에서 모로코로 여행 온 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워지고 중학교 동창이었던 휘트니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를 들킬 뻔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그녀를 압박해오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알렉산드라 앤드루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아직 후속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제일 문장이 비유나 묘사를 많이 써서 예쁘게 쓰여진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하우스메이드입니다. 하녀, 가사 도우미 정도로 번역하면 될까요? 정과를 숨긴 채 억만장자의 집에 가정부로 입주한 나. 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나만이 아니었다. 제목부터 소개글까지 아주 자극적이고 짜릿하죠. 대충 초반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갈지 대강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 책은 2023년에 출간된 책인데 사실 설정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플롯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마지막 페리시 부인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밀리는 감옥에서 10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26세의 여성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낡고 작은 차에서 생활하던 밀리는 니나 윈체스터라는 여성의 집에 가사도우미 면접을 보러 가고
그 집에서 입주 도우미로 일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밀리가 일하게 된 니나의 집에는 니나의 남편 앤드루, 그들의 딸 9살 세실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앤드루는 억만장자에 잘생기고 아내와 딸을 살뜰하게 돌보는 가정적이기까지 한 완벽한 남자였고, 그에 반해 니나는 게으르고 예민하고 의심하고 기분이 수시로 바뀌고 말을 지어내고 흰색 옷만 입는 신경쇠약 환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실리아는 어린 나이에 까탈스럽고 버릇도 없고 맨날 프릴이 달린 드레스만 입고 다니는 괴짜 같은 아이죠. 밀리가 집에 온 첫날, 그 넓은 집에서 작은 다락방으로 숙소를 안내받는데요. 그 방은 정말 좁고 손바닥만한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고 밖에서 잠기는 두꺼운 출입문이 달려있는 어딘가 기분이 나쁜 곳입니다. 밀리는 차차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과거에 니나가 세실리아를 욕조에 빠뜨려 죽이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현재도 정신병 약을 복용 중이며, 세실리아가 사실은 앤드루의 친딸이 아니고 둘은 현재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니나는 사사건건 까다롭게 딴지를 걸고 말을 바꾸면서 밀리를 괴롭히는데요. 2주간 여름 캠프를 떠나는 세실리아를 니나가 1박 2일 일정으로 데려다주고 오게 되는 일이 생기고, 앤드루와 밀리는 브로드웨이 쇼를 함께 보러 가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앤드루와 밀리. 니나가 돌아와서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밀리를 괴롭히자 앤드루는 니나와 크게 다투고 앤드루가 니나에게 헤어지자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니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은 밀리는 앞으로 앤드루와 함께 생활할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이는데, 짐을 가지러 잠깐 올라갔던 다락방에서 앤드루와 함께 잠이 들게 되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에는 앤드루가 없고 다락방 문이 잠겨 있습니다. 2부는 니나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싱글맘이었던 니나가 어떻게 앤드루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소설의 경우에 초반에 완벽하고 착한 사람처럼 나오는 인물이 최종 빌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앤드루가 바로 변태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결혼 후에 그 다락방에 수시로 니나를 감금하고 교묘하게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니나는 밀리를 이용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플롯 자체가 아까 소개했던 마지막 페리시 부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엠버는 탐욕스러운 욕심쟁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격이고, 밀리는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전과자라는 점인데요. 어떤 이유와 사건으로 밀리가 감옥에 갔던 건지가 밝혀지면서 나쁜 놈을 더 독한 놈이 때려잡는 통쾌함이 이 소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프리다 맥파든 1980년생이고요. 뇌손상 전문의이자 소설가라고 합니다. 하우스메이드는 아마존 편집가들에 의해서 2022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되고,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에서 판권을 획득해서 곧 영화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책은, 책들이 처음부터 막 재미가 있는 책이 있고 읽다 보면 빠져드는 책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책은 초반부에는 여러 떡밥만 막 뿌려놓다가 후반부에 던져놓은 퍼즐들이 우다다다 끼어 맞춰지면서 마지막이 막 몰아치는 그런 소설입니다. 책의 뒷면에 뉴욕타임스 북 리뷰가 있는데요. 에거사 크리스티의 고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오리엔탈 특급 살인을 떠올리게 한다. 각자의 비밀을 가진 여러 인물의 목소리를 번갈아 들려주며 서서히 서스펜스를 고조시킨다. 별 뜻 없이 던져진 듯 보이는 작은 사항들도 꼭 눈여겨볼 것. 모든 것이 단서다. 제가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이 책들을 다 다시 읽었었는데, 이 책은 다시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복선이고 단서였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이야기는 줄리아 키건이라는 인터넷 잡지사의 대표와 윌 슬레이터라는 연예인의 결혼식 전날과 당일날 벌어지는 사건을 여러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번갈아가면서 보여줍니다. 줄스와 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셀럽 한 쌍입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특별한 곳에서 완벽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줄스는 아일랜드의 작은 섬에 있는 성에서의 결혼을 계획하는데, 그 결혼식의 담당자는 이파라는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 섬은 거친 바닷속에서 어딘지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주는, 사람이 살지 않고 늪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비석들이 곳곳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결혼식 전날 주요 하객들이 섬에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전야를 즐기는데요.
그 주요 하객은 줄스의 신부 들러리이자 이부동생인 올리비아, 줄스의 가장 친한 친구인 찰리와 그의 아내 해나, 윌의 고등학교 친구들이자 신랑 들러리를 맡은 조노, 페미, 앵거스, 덩컨, 피터 등입니다. 이부동생 올리비아는 원래는 굉장히 말이 많고 밝은 소녀였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망가져서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올리비아를 보면서 자신의 죽은 언니를 떠올리는 해나는 올리비아를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남편이 될 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잘생긴 외모의 남자로 밤중에 살아남기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명해진 남자입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어딘가 되게 쎄하죠. 완벽한 웨딩을 꿈꾸는 줄스에게 몇 주 전 이런 편지가 도착해요. 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는 사기꾼의 거짓말쟁이라고. 윌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회인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질이 좋지 않고 학창시절에 불링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잔인한 분위기를 풍겨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노는 그냥 사회 부적응자, 백수 건달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윌은 조노를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등장인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읽으면서 각자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져요. 윌의 진짜 본 모습은 뭔지, 윌과 친구들의 고등학교 생활은 어땠을지, 왜 윌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조노를 챙기는 건지, 올리비아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변하게 된 사연은 뭔지, 올리비아를 보면서 죽은 언니를 떠올리는 해나의 사연은 뭔지, 그리고 웨딩 플래너 2파는 왜 그 섬의 성을 사고 줄스와 윌의 결혼식을 맡게 된 건지, 이 모든 단서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을 더 이상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후반부에 굉장히 몰아치는 소설이라는 점, 두 번째 읽으니까 작가가 던져놓은 작은 단서들을 알아차리는 재미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천책은 사라진 여자들입니다. 뉴욕타임스 아마존 오디오북 베스트셀러의 드라마 시리즈 제작 확정된 책이라고 읽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죠. 제목처럼 이 소설은 사라진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잠깐 이해해보자면 일단 현재의 시점에서 작은 지하실에 수년간 감금된 소녀와 소년이 나와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수년 동안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받으면서 지내던 소녀는 숟가락을 갈아서 지하실에 들어온 남자를 찌르고 죽기 살기로 도망칩니다. 소녀가 간신히 추격을 따돌리고 산책 중이던 여자에게 발견이 되는데 이름을 물어보자 자신이 딜라일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11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하면서 그리고 화자도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바뀌고 시점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궁금증과 서스펜스를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년 전, 그러니까 딜라일라가 실종되기 전 출산한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은 셸비라는 여성이 한밤중에 조깅을 하다가 실종이 되고 결국 강변에서 알몸의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셸비의 출산 도우미였던 메러디스와 그녀의 딸 딜라일라가 사라지는데 며칠 후 메러디스는 변두리의 모텔에서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 6살이었던 딜라일라는 실종 상태로 남게 되었던 거죠. 이후의 이야기는 셸비를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메러디스는 왜 딜라일라를 데리고 나가서 혼자 자살한 채 발견이 됐는지, 그리고 11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딜라일라는 정말 딜라일라가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진행됩니다. 누군가를 의심했다가도 그것이 작가가 깔아놓은 트릭임이 밝혀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인물이 범인이 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들으시면서 크게 흥미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메리 쿠비카는 이 소설 이전에도 추미스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작품을 몇 개나 발표했던 작가라고 하고요. 책 제일 뒤에 정유정 작가가 직접 읽고 극찬한 미스터리의 백미라는 디아더 미세스라는 이 소설을 읽어보고 싶어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네, 오늘의 책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며칠간의 쉬는 날이 이어지는데요. 제 기준 드라마보다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들을 읽으면서 시간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